돈을 잃지 않는 주식 종목을 하나 찝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주식이 있어요? 있죠. 있고 말고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절대로 일반인들한테 발설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자기들끼리 돈 벌고 아파트 사고 슈퍼카 몰고 개쓰레기 같은 새끼들! 저는 그놈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허름한 사무실에서 있고 있지만 고객님들이 돈을 버는 모습만 봐도 저는 그것만으로도 배가 부릅니다. 지금도 배가 불러요. 미스 김 소화제 좀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하이! 오늘은 진짜 딱 10시에 켤 수 있게 모든 게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9시 한 반 정도에 밥을 먹으면서 오늘 할 옷이지만 이제 뒷부분만 딱 보면 됐거든요. 뒷부분 딱 보고 있는데 씨발 끝이 안 나. 이게 오늘 할 게 만화책 분량이 2권이에요. 난 당연히 한 권일 줄 알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만화책을 2권 보느라 지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운이 좀 남아서 바로 켜기가 좀 그렇더라고. 바로 못 켜겠더라. 이번 편은 좀 작품 자체가 완성도가 좀 있더라고요. 내가 원래 이렇게 좀 옴니버스를 좀 좋아해요. 짧은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이번 편은 완성도가 높습니다. 자,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시지마. 자, 이번 편 프리터. 우시지마 중에서도 상당히 명작으로 평가받는 회차일 것 같은 게 제가 이게 얼추 기억이 나요. 10년도 더 전에 본 만화인데도 불구하고 살짝 기억이 납니다. 권수로는 7권이고요. 프리터를 시작하면 이제 주인공 새끼가 나오는데 참 비리비리하고 뭔가 눈에 안광이 없고 목 늘어난 티셔츠 쳐 입고 있고 머리는 떡져 있고 사실 누군가가 좀 많이 생각나는 그런 몰골이긴 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후리타는 알바만 하는 애들을 후리타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 유명 드라마 중에 아라시의 어쩌고저쩌고가 이제 주인공 했던 프리터 집을 사다였나? 뭐 그런 드라마가 있을 정도로 프리터라는 말은 일본에서 흔하게 쓰이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냥 뭐 알바족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알바한다고 다 프리터는 아니고 아마 31살까지인가? 그렇게 지칭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막 이렇게 뭐 MZ족이라고 한다든지 뭐 애견남, 테토녀 막 이런 거 막 이름 지어서 막 얘기하잖아. 근데 그게 다 일본에서 온 거거든요. 일본이 특정 계층을 말하는 어떤 용어, 명사를 만들어서 걔네들을 조리돌림 하는 거가 옛날부터 정말 독보적으로 대단히 잘했어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 애들이 오타쿠라는 말을 만들어서 집구석에서 게임하고 애니 보는 애들을 조리돌림을 수십 년째 처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성세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열정과 도전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소소하게 살아가는 사회에 그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 남자들을 보고도 뭐 식물남이니 초식남이니 뭐 이러면서 조리돌림을 또 10년 이상 처해오고 있고 최근에는 오타쿠를 넘어서 뭐 씹덕, 우리로 치면은 씹덕 같은 얘기를 또 일본에서 만들어내서 또 히키코모리라는 말도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일본의 주특기입니다. 특정 계층한테 이름을 부여하고 똑같이 조리돌림 계속하는 거. 그게 일본이 전 세계의 압도적 1등이에요, 진짜. 진짜 약간 이지메의 나라인 것 같아. 여기 나오는 이제 주인공이 프리터라고 해야 할지 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이가 35살 처먹었고요. 알바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요. 카드로 론을 받고 있습니다. 대충 한 50만 원 정도 카드로 돈을 뽑은 것 같고요. 바로 빠찡코로 달려가고 오늘은 왠지 딸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라고 하고 몇 시간 만에 50만 원을 다 날렸습니다. 우시지마에 빠찡코에 빠진 남녀노소가 나오잖아. 이게 그렇게 재밌나 싶어. 제가 신혼여행으로 강원도를 갔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강원도 그 강원랜드에 가서 저도 이거 슬롯을 해봤거든요. 2판을 2,000원짜리 2판 해봤는데 정말 진심으로 이딴 걸 왜 하지? 이 생각 말고는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우리 와이프는 심지어 1,000원짜리 한 판 한 다음에 오빠 재미없다 이러고 왜 하는지를 진짜 모르겠어. 나는 이걸 왜 해 대체? 그럼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 아빠랑은 거의 뭐 인사도 하지 않고요. 어머니는 가정주부시고 아버지는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꽤 괜찮은 회사를 다니시다가. 그래서 자가입니다. 일본도 약간 미국 모기지론처럼 집을 사서 뭐 30년, 40년 동안 상환을 하는 게 상당히 일반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아는 짱구네 집도 그렇죠. 짱구 아빠가 대기업 다니는 회사원이고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짱구가 살고 있는 그 2층짜리 전원주택을 샀고 뭐 3, 40년 동안 상환을 해야 하죠. 여기도 그래서 집이 다소 낡긴 했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대기업 다니면서 파이팅 하셔가지고 집을 자가로 사셨고, 아들은 아버지와 달리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심지어 알바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우울 블로그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다. 아무와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 최악의 하루였다. 명색이 생일인데 빠친코에서 50만 원을 날렸다. 그것도 빌린 돈으로. 나는 현재 무직이자 파산을 앞둔 다중 채무자다. 하하하, 웃기지도 않는다. 부모와의 관계도 위태롭다. 대화가 없다. 취직해라, 장래가 어쩌고 쓸데없는 소리만 짓거리는 통에 사실 부모에게 사리를 느낀 적도 10,000번 정도는 된다. 같다. 지금 생활 솔직히 초조하다. 하지만 고민하고 싶지 않다. 외면하고 싶다. 이따구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저도 겪었던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좀 안 되는 집구석은요, 한 명만 안 되는 경우가 잘 없고요, 최소한 2명 이상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제가 어릴 때 이제 우리 집구석 같은 경우도 일단 저가 문제가 있었죠. 근데 우리 엄마도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너무 높은 기대의 것을 요구를 한다든지 아무런 계획 없이 결과만을 이렇게 요구하는 잔소리를 하죠. 예를 들어서 좀 괜찮은 집구석 같은 경우에는 너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떠겠니? 라고 이제 계획을 알려주잖아요, 보통 어른들이. 근데 안 되는 집구석은 나가서 일 좀 해!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좀 나가봐! 엄마 힘들어 죽겠는데 나가서 어디 취직이라도 좀 해봐! 이런 소리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안 되는 집구석은 다 이유가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집구석도 마찬가지고요. 이 친구는 이제 며칠에 한 번씩 막노동을 일용직으로 나갑니다. 저도 20살 때부터 막노동 일용직을 했었죠. 그리고 좀 놀라운 게 제가 2003년도에 막노동 할 때 일당이 63,000원이었거든요. 여기 일본이고 제가 막노동 했던 때랑 비슷한 시기인 것 같은데 여기 한 8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벌이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수입이 높았거든. 여기 막노동 왜 이렇게 싼지 모르겠어. 그래서 노가다판 와가지고 철거 현장 와서 막 이렇게 이것저것 나르고 막 하는데 얘는 이제 몸도 약해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잘 적응도 못하고 누가 나이 물어보면은 35살인데 31살이라고 맨날 거짓말 치고, 그리고 이제 막노동 하는 곳에서 약간 정규직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게 와서 깔보면서 물어봅니다. 야, 몇 살이냐? 아, 저 31. 사실은 35인데. 나는 너 같은 놈들만 보면 짜증나. 예? 예? 그저 뭘 하든 대충 풀이턴지 뭔지 세금 축내는 도둑놈의 새끼들. 이런 새끼들은 밖에 못 돌아다니게 집에다가 가둬놔야 돼. 밥 버러지 새끼들. 아씨, 왜? 꼬아? 뭐 한탕 하던가. 마장 뜰래? 아니요. 물지 못할 거면 짓지도 마. 이제 막노동판 가서도 안 좋은 꼴을 좀 당합니다. 근데 이 욕을 한 정규직 얘가 나쁜 놈인 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같이 일하러 간 다른 애는 이런 욕을 안 들었어. 왜냐면 부지런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는 열심히 부지런하게 막 일을 하니까 정규직들도 좋아하고 다음에 또 와라 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몇 번 눈도장을 찍으면은 너 정규직으로 한번 일해볼래? 이런 제안도 받겠죠. 근데 이 주인공 애는 세상 만사 모든 일에 의욕이 없고 열심히 하지 않고 그래서 열등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막노동에서 열등하다는 거는 몸이 아프고 뭐 이렇게 건강 이슈가 있고 나이가 너무 많고 이런 게 아니라 20, 30대 젊은 나이인데도 막노동 팡에서도 심지어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해본 건데도 열등하다는 거는 그냥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저도 막노동 뭐 꽤 많이 해봤지만 뭐 한 2년 해봤지만 체력이 좋아서 막노동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막노동판 처음 갔을 때 되게 놀랬던 게 내가 힘도 좋은 편이고 체력도 좋으니까 내가 막노동을 잘할 줄 알았어. 똑같이 못하더라고. 내가 근육의 질이 달라요. 우리 엊그제 자전거 잘 타는 근육의 질이 다르다. 그래서 자전거 진짜 열심히 타는 사람들은 달리기 같은 거 안 하려고 한다. 수영 잘하는 사람 근육의 질이 다르다. 그래서 수영 잘하는 사람들 육상을 좀 잘 못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막노동도 마찬가지로
막노동을 잘하는 근육의 질이라는 게 당연히 다 존재하는 거예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농구 잘하는 근육, 축구 잘하는 근육 다 달라요. 그러면 막노동을 처음 하는 사람은 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물론 되게 신체 능력이 좋은 사람은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얘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용직으로라도 35살 처먹을 때까지 꽤나 많은 막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력적으로 후달리는 건 물론이고 일머리도 없고 음료수 같은 거 갖고 오면 또 제일 먼저 처먹고 눈치 없어가지고 대화도 잘 못 끼고, 이거는 그냥 열정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새끼들이 실제로 만화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만약에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자기보다 만만한 사람이 오면은 또 입이 트여요. 무서운 사람, 어려워 보이는 사람한테 있을 때는 그냥 조용히 있고 대답만 쳐하고 머릿속으로만 같은 생각하고 있다가 어린애고 내가 말하면 잘 들어주고 하는 애 있으면은 또 의기양양해져가지고, 야 근데 이 막노동 같은 거 열심히 하는 거 되게 웃기지 않아? 예? 예? 아니 어차피 일당이 정해져 있잖아. 열심히 하나 열심히 안 하나. 근데 왜 열심히 해? 난 저런 애들 보면 되게 웃겨. 뭐 막노동 자격증이라도 딸 건가 봐. 크크크 막 이러거든. 저는 이런 새끼들을 개 극혐합니다. 씨.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지도 않아요. 씨. 개 X같아가지고 이런 씨 루저 새끼들이랑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 존나 오해 없으시면 좋겠는 게 돈이 없다고 루저가 아니에요. 뭘 했다가 실패한다고 루저가 아니고 열심히 하는 새끼를 뒤에서 비웃는 열심히 안 사는 새끼가 저는 루저라고 생각하고, 그런 새끼들이 존나 싫어요. 열심히 안 살고 싶으면 열심히 안 살면 돼. 네 맘이야. 근데 지가 열심히 안 사는데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다른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고 놀리고 헐뜯는 이 개X진 새끼들이 나는 너무 싫어. 그래서 이 후리터를 보면서도 상당히 꼴 받았어요. 이 새끼 때문에. 아무튼 뭐 개인적인 사담을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 새끼는 뭐 너무 당연하지만 일 끝나고 나서 어린애하고 같이 일하러 왔잖아요. 이제 퇴근도 같이 하게 됐는데 그 어린애는 이미 얘 말은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요. 이런 루저하고 당연히 엮이고 싶지 않겠죠. 이 일하러 온 어린 친구는 뭐 학비 같은 거 필요해가지고 잠깐 알바하는 그런 느낌이고, 이 새끼가 이 어린애한테 멍청한 것들 잘난 척 엄청 해요. 어차피 머릿속에 술이랑 도박이랑 여자밖에 없는 쓰레기 주제에 지도 막노동하면서 누가 누굴 가르쳐 이지랄하면서, 아까는 자기한테 뭐라고 했던 사람한테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말대답도 못했던 새끼가 자기보다 어린애라고 돌아가면서 뒤에서 험담을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갑자기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자기보다 나이가 한 10살이 많은데도 야 너 인생을 너무 얕보는 거 아니야? 이러고 그냥 가버립니다. 당연하죠. 이런 개X을 누가 상대해줘요. 아무것도 열심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 험담만 하고 모든 걸 얕보는 이런 X한테. 그리고 이 새끼는 이 어린애한테 깔보이고 나서 원래 내일까지 그 현장으로 나가야 하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합니다. 이런 놈들하고는 같이 일 못하겠어. 이 몸이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뭐라고 생각하나. 내일 일은 취소해야지. 이런 식으로 35살까지 도망 다녔겠죠, 이 X인 새끼는. 지보다 열 몇 살 어린애가 눈 쳐다보면서 얘기해도 말대답도 못하는 이 개X인 새끼가 머릿속으로는 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나 이지랄 연병 떨면서 사니까. 그러면서 저는 최근에 누군가가 레드필 코리아 장민서 장정태를 이렇게 예상하더라고요. 흑자야, 너는 장민서 장정태를 너무 잘못 판단하고 있다. 너는 지금 장민서 장정태가 패밀리 비즈니스가 된 상황이라 너가 M2를 제안하면은 너하고 같이 합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나 본데, 정태는 그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물론 정상인이라면 너처럼 생각하겠지. 근데 정태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그래도 굶어 죽진 않아. 그래도 당장 잠잘 곳은 있어. 그래도 이따 저녁에 등 따수게 잠잘 수 있고 저녁밥을 먹을 수 있고 인터넷을 할 수 있고 블로그 들어가서 글 쓸 수 있고, 걔는 그 정도면 만족을 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만족하는 행복을 아득히 넘어서는 M2 같은 제안을 해봤자 걔는 반드시 거절할 거야. 흑자, 너는 그런 류의 인생에 대한 이해도는 나보다 떨어지는 것 같다. 네가 박찬우는 잘 알지 몰라도 라고 말을 하고, 이걸 보는데 여기 대사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 최악의 경우에는 아빠 퇴직금이랑 연금으로 살면 되고 엄마 아빠 죽으면 어차피 그 집은 내가 물려받을 테고. 그러니까 이 새끼는 35살 처먹고 이렇게 살면서 단 하나도 조급함이 없고 단 하나도 내가 어떻게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그런 의지가 없는 이유가, 어차피 최후의 경우에는
부모님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살 수가 있고 엄마 아빠 죽고 나면 집은 남으니까 내가 잠잘 수 있는 집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최후의 보루 때문에 죽어도 도전을 안 해요, 이 새끼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새끼들은 도전을 안 해. 그냥 집구석에서 잠자고 처먹고 똥 싸고 또 아무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막 철학책 쳐보고 이러면서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 트집 잡으면서 그냥 영원히 살겠지. 이 새끼들이 진짜 움직이려면 밥을 굶는다든지 잠잘 곳이 사라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로부터 이런 애가 태어나면 내쫓아버리죠. 꺼져 이 새끼야. 내 집에서 나가. 옛날이었으면 한 16살 때쯤에 집에서 쫓아내버리죠. 꺼져 이 새끼야. 고생 좀 해봐라. 이러면서. 그래서 딸이 힘든 거야. 딸은 내쫓을 수도 없어. 딸은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내쫓으면 100% 되니까 딸은 내쫓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어떻게 좀 이렇게 연말을 어떻게 좀 해가지고 시집이라도 보내고 출가 외인 해버리면 어차피 내 손 떠났다 이러면 되고, 남자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3일 밥 먹을 돈만 쥐어주고 꺼져 이 새끼 하고 이제 네가 알아서 부딪혀서 살아봐라 하죠. 그러면 이제 몇 개월 동안 사람 돼서 돌아오는 거야. 왜냐면 이런 새끼들은 부모님이 밥 먹여주는 게 너무 당연하고 부모님이 잠 재워주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이 당연한 것들만 있으면 삶이 그렇게 결핍이 없는 스타일의 인간들이라서 요걸 뺏지 않으면은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집에서 내쫓아야 돼, 솔직히. 그리고 이제 이 어머니는 신문을 보면서 바들바들 떨고 계십니다. 신문 헤드라인은 주식시장 폭락.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합니다. 네, 카우카우 파이낸스 오시지마입니다. 아, 저기 오시지마 사장님. 아, 사모님 상담 필요하신가요? 200만 원 정도 꼭 대출 받고 싶은데요. 200만 원이요? 저희 회사는 어떻게 하셨죠? 인터넷 홈페이지요. 다른 업자들한테는 얼마나 빚지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거짓말 하시면 재미없습니다. 저 그게 러블리에서 200만 원, 피스에서 200만 원, 럭키에서 200만 원, 총 600이요. 사모님 직업이... 저 전업주부인데 가끔 파트타임 알바합니다. 남편분은요? 회사원이요. 은퇴했는데. 사모님 성함이? 우치 마치코 데스. 전화번호 뭐 어쩌고저쩌고, 자택이신가요? 어쩌고저쩌고. 실례지만 빚지는 이유가 뭐죠? 말씀 안 하셔도 괜찮긴 합니다만. 실은 제가 주택담보대출 받은 은행에서 소개를 받아서 주식 신용거래를 시작했는데 벌써 되는 게 느껴진다. 그 사람 말 믿고 인터넷으로 거래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수익이 났거든요. 근데 주가가 급락해서 보증금이 발생했다는 연락이 와서 지금 비율을 유지하려면 1200만 원을 증권회사에다가 넣어야 한대요. 안 그러면 신용거래 중지되고 손실액이 확정돼서 제가 여태까지 투자한 4천만 원이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안 되는 집구석은요, 트롤 한 명만으로 그 지경까지 가진 않아요. 두 번째 트롤 등장이요. 멀리서 보면 코미디야. 그냥 웃으면서 봐. 우리 집 일 아니잖아. 여러분 혹시 어머님한테 실망하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까? 우리 엄마가 그렇게 좋은 엄마는 아닌 것 같다 실망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시지마를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는 천사입니다. 텐시. 혹시 아드님이, 남편이 불만족스러우신가요? 우시지마를 보십시오. 당신의 남편은,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딸은 천사입니다. 당신의 딸은 적어도 사채빚을 몇 천만 원 진 다음에 몰래 창녀 활동을 하고 있진 않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은 사채빚을 수천만 원 진 다음에 집문서를 가지고 도망쳐서 사창가에다가 수천만 원을 뿌리고 있진 않지 않습니까? 엄마 고마워 석현아, 네 맘 안다. 이혼숙녀 캠프 매운맛 버전. 이거 보고 나면은 이혼숙녀도 별거 아니야. 남편이 매일 술을 마셔요. 술 좀 마실 수도 있지. 와이프가 뭐 계속 살이 쪄요. 살 좀 찔 수도 있지. 약한 건 아니잖아. 다 그렇게 큰일 아니야. 지금 오시지마 한번 보면. 그래서 증권회사 담당자 말로는 이번 폭락은 일시적인 하락이고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증금을 넣어서 주식 비중을 유지하시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생돈 4천만 원을 날릴 수는 없으니까 사채 1200만 원 정도 빌리는 거 그렇게 큰일 아니지 않아요? 6천만 원이네요. 이것까지 하면은 800만 원. 생돈 4천만 원 날릴 수 없으니까 사채 800만 원 좀 빌려도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묻겠다는 거야. 주식 투자하다가 4천 날리기 vs 사채빚으로 800만 원 지기. 어떤 순진한 친구가 이러네. 4,800 날리겠네. 과연 4,800일까? 참고로 오시지마가 운영하고 있는 카우카우 파이낸스는 15입니다. 15. 10일에 50%. 그러니까 800만 원을 열흘 빌리면 이자가 400이에요. 한 달이면 이자가 1200이에요. 800 한 달 빌리면 이자까지 해서 2000 된다고.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4천 은행빚이 나은 거지. 심지어 이거는 은행빚도 아니고 그냥 주식 손실액 4천만 원인 거야. 그리고 앞으로 벌어지는 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주식 손실 4천으로 끝냈으면 계속 안 갚으면 어떻게 됨? 너의 신체가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서 여러 생명을 살릴 수 있긴 해. 그리고 너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의 가족 중에 한두 명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 여러 생명을 살릴 수 있긴 해.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원피스야? 그래서 남편한테 비밀로 빚을 져가지고 지금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다 남편 때문이야. 속마음입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몇 년 먼저 정년퇴직을 해버려서 이러면 내가 가게를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선물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선물 거래를 하다 4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그걸 메꾸기 위해서 사채로 800만 원의 빚을 진 모든 이유는 남편이 2년 먼저 은퇴했기 때문이야. 그 시각 아들은 일을 나가는 척 밖에 나가서 싸돌아다니면서 또 우울 블로그에다가 남들 험담, 인생 살기 힘들다 투정만 쳐부리고 있습니다. 아까 어린 놈이 날 째려봤다. 어린 놈이 인생을 너무 얕보는 거 아니냐고 했다. 너같이 어린 놈이 뭘 알아. 인생보다 눈앞의 연장자나 얕보지 마. 좀 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 이 빌어먹을 자식아. 너무 화가 나니까 오히려 시적인 기분이 든다. 10살 어린애한테 반말로 훈계 쳐듣고 나서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우브브브브 거리고 집에 와가지고 블로그에다가 이지랄 떨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거리에 차가운 사람의 차가운 태도, 마음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 없는 한마디. 틀림없이 모두들 일상생활 속에서 상처받고 있으리라. 그래서 거리에는 따뜻한 노래가 넘쳐 흐른다. 나마에 war래요 나마에 유운데요 기미가 짙게 끓였다 나마에 닦아라 신새끼.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연스럽게 노약자 임산부석에 앉습니다. 바로 앞에 나이가 90살쯤 되는 할머니가 압박을 하지만 속으로 또 생각합니다. 이 빌어먹을 할망구 병나서 입원하면 우리 젊은 세대가 의료보험이다 세금이다 뭐다 내서 너희의 목숨을 연명해 주는 건 알고 있나? 이런 우리에게 그런 큰 빚을 지워놓고서는 이제 나보고 의자까지 양보하라고? 그렇게 못하겠어. 얘는 그냥 나가 뒤지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냥 솔직히 이거 뭐 살아서 뭐 하나 싶어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얘기 진짜 웬만하면 안 하는데 제가 우시지마 보면서 처음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얘는 나가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도 우시지마 보면서 얘기합니다. 진짜 저 이런 얘기 진짜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왜 살까 이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솔직히. 그 시각 어머니는 이제 카우카우 파이낸스에 가서 돈을 빌리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화를 통해서 오늘 2시까지인가?
800만 원을 은행에다가 입금하지 않으면 4천만 원의 손실을 본다고 자기 입으로 우수수수수 털어냈잖아요. 그리고 우시지만은 쓰레기죠. 그래서 오늘 원래 11시에 만나서 돈을 받기로 했고, 그러면 이 여자는 그 돈 받자마자 바로 은행에다가 입금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시지마가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끕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저기 좀 서둘러 주시면 안 될까요? 200만 원만 빨리 주시면 돼요. 안 돼. 에? 당신 거짓말했지. 솔직하게 말 안 해서 200만 원 안 빌려줄 거야. 에? 무슨 거짓말이요? 니네 남편 회사원이라며. 퇴직했던데? 저 그게 돈 못 빌려주겠는데. 그러시면 큰일 나요. 저 지금 30분 안에 은행에다가 돈 안 넣으면은 4천만 원이 날아간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200만 원 빌려줄 테니까 여기 500만 원짜리 차용증에 사인해. 그런. 그건 빌리지 마. 난 안 빌려줘도 상관없어. 아니, 그럼 지금 15분 남았는데 어딜 가서 돈을 빌려요?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사인할게요. 나 이 사람들 보면서 너무 답답한 게 왜 자기 약점을 자꾸 말하냐고. 자기 약점을 너무 얘기해. 이제 그 돈을 빌리고 나서 우시지마한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내 탓이 아니라고. 무계획한 남편 때문에, 그리고 개백수 아들 때문에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한데 내가 주식 투자라도 해야지 우리 식구가 먹고 산다고. 미치겠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일을 하라고 아줌마. 틀린 말은 아닌데 종목을 잘 선택했어야. 틀린 말이야. 지금 나이 60살 될 때까지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고 주식을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서 은행에 가서 배워온 60살 아줌마가 선물 거래로 4천만 원을 했다고 이게 어떻게 종목만 잘 선택했으면 괜찮은 거가 돼. 이건 그냥 떼는 거예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주식을 시작하실 것 같으면은 내가 쓸 돈 다 쓰고 저축도 하고 남은 돈 뭐 이번 달에 한 20만 원이 남았어. 그 20만 원 가지고 주식을 시작하는 거지. 어떤 미친 사람이 생애 최초로 주식을 하는데 선물 거래로 4천을 쳐받고 자빠졌어요. 이거 추천한 은행원도 악마야 이거는. 이거 이제 아들놈도 오늘 이제 놀았잖아. 이제 어제 했던 거 돈 주세요 하면서 이제 그 중개업소에 가서 돈 받아. 67,700원. 이게 너무 신기했어. 나 노가다랑 돈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중개 수수료 빼고 받았겠죠. 맞네요. 원래는 8만 원인데 수수료 빼고 67,700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추이씨 오늘 밤에 자리가 없는데 왜 오전 거 취소하신 거예요? 저 허리 삐끗해가지고. 허리 삐끗 안 했어요. 그냥 일하기 싫어서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돈 한 7만 원 생겼잖아. 7만 원 가지고 이제 바로 또 빠친코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 이걸 이제 그 뭐 구슬 같은 걸로 바꿔야 되죠. 개점 전에 이 고요함. 살아있음을 느낀다. 나는 오늘 대박을 터뜨린다. 근거라면 나의 이 자신감. 3분 뒤 빠친코 기계가 작동한다. 나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녀석들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딴다. 왜냐하면 와타시가 김에따온다. 내가 그러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시간 뒤 돈 다 날렸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 7만 원을 10분 만에 날렸습니다. 제가 어제 그 말 했잖아요. 내가 엄마한테 받은 이 성향에 감사한다고. 저는 뭐 술, 담배 같은 것도 안 하고 유흥도 관심 없고 도박도 아예 관심 없고 뭔가 이렇게 그 도박성 플레이? 어떤 뭐 아니면 도식 어떤 결정 이런 거 자체를 다 싫어해요. 기피해요. 이런 성향을 물려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아빠는 아닐 것 같고 엄마한테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심한 성격이죠. 얘는 엄마랑 지금 똑같은 거야. 엄마가 정작 지가 해야 할 일은 안 해. 남편이 은퇴를 했으면 어디 도시락 반찬 가게 가서 알바라도 하시든가 슈퍼마켓 가가지고 알바라도 하시던가 캐셔라도 하시던가 그렇게 살림의 보탬이 돼야 하는데 60살 먹고
한 번도 주식을 해본 적도 없으면서 선물 거래를 시작해버려. 아들 새끼는 일주일에 한 이틀 3일 일 쳐나가. 그리고 일 나간 돈을 갖다가 빠칭코 기계에 가서 나는 빠칭코로 부자가 된다, 이 지랄을 하고 있어요. 이 아줌마 주식 투자나 이 아들 빠칭코나 확률이 비슷해요.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에 박찬우의 논리에 대해서 크게 반박했던 거, 뭐 지금도 생각이 변하지 않은 거. 박찬우는 모든 사람이 자기같이 특별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 천하의 개소리죠. 이 세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갈 때 몇몇의 특별한 사람이 빛이 날 수가 있는 시스템이죠. 만약에 모든 사람이 만약에 박찬우처럼 산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많이도 필요 없어요. 만약에 한 20%만 박찬우처럼 살아도요, 우리나라 망해요. 박찬우 같은 애들이 솔직히 100에 1명 됩니까? 100에 1명도 드물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극소수니까 별 상관이 없는 거지. 우리나라 인구 중에 20%만 박찬우 같이 살아도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전쟁 나고. 그리고 일당을 10분 만에 날린 이 친구는 후회할 시간에 바로 카드론을 받으러 갑니다. 일단 30만 원. 또 빚을 내버렸어. 누적 빚 2천만 원. 손이 떨린다. 하지만 괜찮다. 오늘은 왠지 느낌이 좋아. 딸 수 있어. 딸 수 있어. 아니, 딸 수 있어라고 말하지 마. 신아. 따따. 아이덴티파이. 따따. 따라해.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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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2시간 만에 빌린 30만 원에서 만 원 남았다. 화장실로 들어가서 빠칭코 필승 전법 잡지책을 펴봅니다. 똥을 싸면. 빠칭코 필승. 그리고 좋아. 오늘은 일단 후퇴다. 내일 전진을 위해 오늘은 후퇴하겠어. 그리고 빚이 2천만 원이 생겼다는 것에 슬퍼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우울한 생각만 하면 우울증에 걸려버린다고. 우울증에 걸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어. 자, 우리 기분 좋은 생각만 하자. 화장실에서 똥 싸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메모. 리추얼 노트 온! 요즘에 내 월 수입은 하루에 7만 원. 한 달에 15번쯤 나가니까 월에 평균 105만 원. 15번 안 나가요, 이 새끼. 여기서도 구라예요. 매달 무리 없이 상환할 수 있는 액수는 수입의 20% 정도. 나는 한 달에 이자만 50만 원이 나간다. 하지만 내게도 변제 계획이 있어. 일주일 무이자인 노트론을 이용해서 돌려막기를 한다. 그렇게 8일치 이자를 하루치로 압축한다. 그리고 금리가 높은 석세스부터 변제를 해나간다. 그렇게 빚을 진 회사를 4곳으로 줄인다. 그리고 연리 8.71%의 다무화론으로 빚을 일원화한다. 지금 빚 2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연리 29%로 1년에 이자만 600만 원을 쳐내고 있지만 그 이자를 180만 원으로 줄인다. 난 천재야. 방금 5분 만에 나는 420만 원을 벌었다. 와타시 텐사이 데스. 자, 계산해보자. 빚은 4년이면 다 갚을 수 있겠어. 더 이상 사채 상환일인 25일마다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자유의 몸이다! 그리고 화장실에 나가면서 다짐합니다. 이제 내 대출 한도는 220만 원. 이게 내 최후의 보루야. 만약에 다른 회사 상환금을 연체하는 날에는 우리 집으로 통지서가 올 거고, 그러면 부모 새끼들한테 걸릴 거야.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의 갈림길이다. 이 10,000원으로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 천지 신명님, 신의 파편 2.
우짜끼리가 부디 청하옵니다. 이 10,000원으로 저의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 찡 키칭 띠리리리리리리리 기타 기타 80만원 땄어요. 씨 이게 되네. 진짜 나왔어. 진짜 터졌어. 80만원 터졌어. 이러니까 이 새끼야 이걸 못 끊어. 어쩌다 한 번씩 터져. 80만원을 받고 80만원 역시 난 최고야. 이거 노가다 11일치 일당을 8시간 만에 벌었다고. 막노동 그딴 거 왜 하노. 그리고 이 돈을 뭐 너무 당연하지만 빚 갚는 데 쓰지 않고요. 어디다 쓸지 지금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실컷 놀자. 일단 사우나 갔다가 생맥도 먹고 초밥도 좀 먹고 할까? 우니 캐비어 좀 먹을까? 그 시각 어머니 집에서 컴퓨터로 주식창을 보다가 이내 눈깔이 몸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선물 주식에 대한 추가 보증금이 발생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여 3일 안에 1,3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시면 그동안 넣은 투자금 전액이 사라집니다. 자, 계산해보자. 남편 몰래 4천만 원 쳐 넣었어요. 보증금 나와서 사채로 800만 원 빌려서 넣었어요. 4,800 넣었어요. 1,300 더 넣지 않으면 4,800이 날아간대요. 그 시각 우시지만은 이 아줌마가 어디에다가 투자했는지를 들었고 주식창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줌마가 투자한 게 가나건설이었지? 이런 주가가 또 떨어져 버렸네. 개 잡주였노. 그니까 아니, 주식을 넣더라도 아무리 삼전 보고 뭐라고 해도 삼성전자를 넣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오잖아. 하이닉스를 넣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올 거 아니야. 어디 또 개 잡주를 넣겠지. 뭐 당연하지만 이제 아주머니는 정신이 반쯤 나갔고요. 그동안 내가 넣은 돈을 잃지 않으려면 1,300을 더 넣어야 돼. 지금 그만둔다고 해도 기존에 넣었던 돈을 다 뺏어갈 테니까 총 6,500만 원이 날아가. 환장하겠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돌이킬 수 있잖아요. 사실 아까 4천만 원 잃는다고 할 때 그만뒀으면 됐고 지금 6천 얼마로 손해가 커졌어도 사실 지금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돈을 빌려보려고 하는데 실패하고요. 결국 남편 몰래 적금을 해약해서 일단 이자라도 막고 있고요. 남편한테는 절대로 들키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땅콩을 지금 수백 알째 까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엄마가 누가 봐도 상태가 이상하거든. 근데 아들은 엄마를 슥 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땅콩을 저렇게 좋아했었나? 글쩍글쩍 하고 그냥 올라갑니다. 이게 가족 간의 사이가 좋은 게 참 중요한 게 가족 간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 좋은 일도 그렇지만 특히나 안 좋은 일은 더 공유를 안 해버려요. 이거를 빨리 남편하고 아들한테 말했으면은 더 큰 일이 되진 않았을 텐데 지금 스노우볼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시지만은 이제 지인 중에 주식 쪽으로 사기치는 새끼한테 전화를 해서 그 어쩌고저쩌고 그 신흥주 있잖아. 심지어 신흥주였네. 주가 어떻게 돼? 올라갈 가능성 있어? 반년 정도는 무리일걸? 왜? 뭐 그쪽으로 하나 붙었어? 뭐 같이? 콜? 우시지마가 다음날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겁니다. 카우카우 파이낸스 우시지마입니다. 주가가 또 떨어졌길래 걱정이 돼서 전화를 드렸어요. 실은 추가 보증금 1,300만 원을 더 넣으래요. 1,300이요? 아주 그냥 도둑놈들이군요. 돈은 어떻게 마련하시려고? 저도 지금 돈을 구할 길이 없어서 그냥 손해 감수하고 선물 거래 그만두려고요.
아, 참 유감이군요. 그렇다면 따다따따따 6,500만 원 정도 생돈이 날아가시겠네요. 아, 신흥주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 보면 주식 투자가 처음이시라고 해도 감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참 이렇게 불운 때문에 이게 운이 없는 케이스인가요? 그럼요. 원래 신흥주는 오르게 되어 있어요. 돈을 넣으면 오르는 게 신흥주입니다. 은행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던가요? 그렇게 말했어요, 은행에서도. 근데 이번에 진짜 운이 너무 없게도 미국에서 트럼프가 일본의 관세를 40%를 쳐먹여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될 텐데 이 고비를 못 넘기셔가지고 6,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날리시게 생겼구나.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별 수 없는걸요. 제가 우리 엄마 같아서 드리는 말, 아닙니다. 뭔데요? 제가 말을 잘못 거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뭐, 편히 쉬십시오. 제발요! 우시지 마, 사장님! 우리 새 식구가 죽게 생겼어요, 제발! 새 목숨 살려주신다고 생각하고 제발 좀! 그러면 대신 주변에는 절대로 말하지 않기로 저랑 약속입니다. 네, 절대로 얘기 안 할게요. 사실은 제 친구 중에 주식 전문가가 있는데요. 제가 연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근데 네네. 아무래도 선수금이 제로인 상태에서는 그 친구가 아무리 제 부탁이라고 해도 받아주진 않을 것 같고요. 최소한의 선수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돈이 없는데요. 제가 이래저래 조래저래 그렇게 알아보니까 아주머니의 어머님 계시잖아요. 우리 엄마요? 아주머니의 어머니의 남편분, 그러니까 아주머니의 아버님이 되시겠죠. 그 아버님이 어쩌고저쩌고 상사에 근무를 하셨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뭐 이래저래 들었습니다. 근데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그 상사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정직원에 한해서 자사주를 받았거든요. 들어본 것 같아요. 확실할 겁니다. 아버님께서 그 회사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근무하셨죠? 그냥 평생 하셨어요. 50년간 다니셨어요. 그러면은 그 회사 자사주를 최소한 100주 정도는 받으셨을 텐데 옛날에는 주식을 종이로 준 거 아시죠? 예. 아마 어머님 집에 가면 종이로 된 주식이 100주 정도 있을 건데 그거를 저희 쪽에 맡겨주시고 나면 저희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않을까. 하지만 그거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엄마한테 물려준 거고 우리 엄마 노후에 혹시 돈이 없으면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깜빡했네요. 지금 주식 거래 뭘로 하고 계시죠? 인터넷으로요. 토스로 하고 있어요. 지금 종이로 된 주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에다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모든 종이 주식이 종이 조각이 되거든요. 알고 계셨나요? 처음 들어요. 당연하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머니 주식은 지금 어차피 올해 말이 되면 종이 조각이 됩니다. 어차피 없어질 주식, 따님께서 유용하게 쓰시는 걸 돌아가신 아버님도 바라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절 유난히 예뻐해 주시긴 했어요. 그럼 가져오시죠. 알겠어요. 형, 그게 말이 돼? 안 되지. 뭔 개소리야, 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주식을 엄마 몰래 세벼 와서 투자금 4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이 4천만 원을 받아서 전액 투자는 하지 않고 보증금 1,300만 원을 넣고, 그러니까 선물 거래 유지를 한다는 거죠. 지금 빚을 진 거, 사채업자한테 빚 800만 원 졌잖아요. 지금 날짜가 좀 지났잖아. 어느새 1,100이 돼 있어요. 이자 300 붙었거든요. 1,100을 갚아. 그러면은 4,000 빼기 2,400이면 뭐 1,600이 남는 거죠. 우시지마가 얘기합니다. 사모님 진짜 더 이상 투자는 안 하시려고요?
네, 그냥 보증금 1,300만 원 넣고 제가 여태까지 투자했던 4천만 원 다시 돌려받고 그냥 끝내려고요. 아, 그러면 손실이 너무 크신데. 그때 우시지마의 동료, 그 주식 사기꾼 새끼가 들어옵니다. 사모님, 저 잠깐 따라오실까요? 제가 사무실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이제 증권가로 데려갑니다. 아, 이곳이 우리나라의 중심, 여의도죠. 아, 예, TV에서 본 적 있어요. 뭐 우리나라 돈의 90%는 여기에서 움직인다고 봐도 되겠죠. 뭐 저희 사무실로 모시겠습니다. 여의도긴 한데 골목에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어제 그지 같은 빌딩으로 들어가고요. 사모님, 이제 사업 얘기 한번 해볼까요? 방금 우시지마한테 4천만 원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4천만 원 중에 1,300만 원은 지금 선물 거래하는 보증금을 넣으시고 선물 거래하고 투자하는 데 들어간 4천만 원을 다시 상환 받으셔서 그냥 손실을 인정하고 주식 투자를 그만두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해한 게 맞나요? 네, 저런. 여기서 물러나시기로 한 겁니까? 지금 일본의 주식 시장은 역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상황입니다. 제가 엄창을 까죠. 이런 상황은 앞으로 다시는 오지 않아요. 당신은 감각과 실력 있는 주식 투자자이지만 하필이면 일본 역대 최악의 시기에 물려서 손실을 보셨을 뿐인데 여기서 그냥 후퇴를 하신단 말씀이십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VIP가 아니면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돈을 잃지 않는 주식 종목을 하나 찝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주식이 있어요? 있죠. 있고 말고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절대로 일반인들한테 발설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자기들끼리 돈 벌고 아파트 사고 슈퍼카 몰고 개쓰레기 같은 새끼들! 저는 그놈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허름한 사무실에서 있고 있지만 고객님들이 돈을 버는 모습만 봐도 저는 그것만으로도 배가 부릅니다. 지금도 배가 불러요. 미스 김, 소화제 좀. 어떻게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하이! 자, 그럼 4천만 원 저에게. 데모. 또 뭔가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주식으로 지금 몇 달 만에 몇 천을 잃었는데 또 주식을 사는 건 좀. 사모님, 잠깐 귀 좀. 절대로 잃지 않는 주식이 있다니까요. 그런 게 있을 리가. 아무리 아줌마라도 그건 안다고요. 주식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 주식 투자할 때 첫 번째 써있던 거 기억한다고요. 아직 뇌가 작동해요. 며칠 뒤에 오를 주식을 미리 알고 있다면요? 에?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저희 업계에서는 저 시계 롤렉주야. 금통 비싼 시계. 저희 업계에서는 한 달에 수백만 원을 내면 들어갈 수 있는 단톡방이 있고요. 여러 정보들을 들을 수 있답니다. 평범한 아날리스트들은 알 수 없는 발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죠. 뭐 한마디로 내부 정보입니다. 근데 내부 정보를 듣고 투자를 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비밀 유지 해주셔야 하고요. 자, 가나 코퍼레이션이 조만간 특수 도장 기술을 미국 항공기 보잉사 아시나요? 보잉사 알죠? 보잉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발표는 나흘 뒤. 그게 발표되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오르겠죠? 존나 오릅니다. 떡상. 4천만 원만 넣으시면 그동안 입으셨던 손실 플러스 사채빚 플러스 그동안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은 아주머니의 마음까지 전부 회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형, 나 혹해. 새끼야, 닥쳐. 너 주식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럼 수익 예상이 얼만가요? 500이요? 5천이요? 설마? 고바이. 5배. 4천이니까 414, 428, 432, 446, 4520.
2억? 여기 4천만 원이요. 4천만 원 확실히 받았습니다. 오네가이시마스. 그 돈은 정말 잃으면 안 돼요. 잃으면 진짜 저희 다 죽어요. 간바리마스. 자, 가시기 전에 여기 사인만 해주시죠. 이게 뭐죠?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투자 당사자에게 있다. 이게 뭐죠? 형식적으로 하는 사인입니다. 그냥 재미로만 보시고요. 밑에다가 사인하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츠다 세이코. 사인 확인했습니다. 진짜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진짜. 형 4천 넣으면 2억 딴다고? 나도 할래. 닥쳐 이 새끼야. 하지 말라고. 근데 이런 걸 진짜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이제 이 아주머니가 그럼 지금 쿄콘 테크놀로지 지금 4천만 원 몰빵하는 건가요? 저도 보여주세요. 주식 거래 어떻게 하셨었죠? 저 인터넷으로. 에헤이 씨. 왜 그러세요? 은행에서 인터넷으로 토스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시니까 주식을 투자를 실패를 하시지. 에이 진짜 내 이럴 줄 알았어. 자, 어머니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을 인터넷으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여의도에 이 수많은 주식 투자 회사들은 뭐예요? 이 증권 회사들은 다 뭐예요? 여기 연봉이 2억, 10억, 50억씩 되는 주식 투자 도우미들이 수백, 수천 명이 있는 이 여의도는 뭐 하는데요? 주식을 사주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있어? 인터넷으로 살 거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여태까지 인터넷으로 사시니까 다 수수료 떼이고 늦게 사고 누르면 바로 안 뜨죠? 좀 딜레이가 있었던 거. 그 시간에 돈이 다 날아간다고. 그 시간에 돈이 증발을 해요. 1초 아니 10분의 1초 아니 100분의 1초가 중요한데 우리 여의도에서는 하트라인으로 주식을 사면 바로바로 딜레이 없이 거래가 되니까 그런 손해가 없는데 수수료도 싸고 어차피 이윤을 남겨드리고 그 돈에서 우리가 마진을 먹는 거지 거래 자체로 우리가 돈을 먹지를 않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인터넷으로 여태까지 주식 투자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거야. 제가 그걸 몰랐어요. 은행원 놈들. 은행원 그 나쁜 새끼들 아주 그냥. 에? 테크놀로지야. 제가 제 아는 투자 증권 브로커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띠또 타지마. 나야. 내가 부탁 좀 할게. 그래. 알지. 너 알아. 너 한 달에 10명만 받는 거 나도 알지. 근데 부탁 좀 할게. 진짜 괜찮은 분이라 그래. 이분하고 그리고 길게 갈 것 같아. 진짜 내가 부탁 좀 할게. 진짜? 알았어. 고마워. 해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얘는 이제 진짜 증권사 직원이고요. 돈을 어떻게 더 빌렸네? 뭐 어떻게 빌린지는 모르겠습니다. 선물까지 한 것 같아요. 아마. 총 1000만 엔. 여기서 선물을 한 번 더 손대나 봐요. 환장하겠다 진짜. 총 1000만 엔. 1억이죠. 1억을 쿄콘 테크놀로지 주식을 매입해달라면서 이 브로커한테 돈을 줍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를 돌려보내주고 이 3명이서 모입니다. 우시지마 친구인 주식으로 사기치는 새끼, 이 주식으로 사기치는 새끼의 친구인 실제 증권사 직원, 요 3명이서 이 증권사 직원이 특히 의문을 갖습니다. 야, 뭘 다 네가 하자고 해서 하긴 했는데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쿄콘 주식 사지마. 사지마? 주식 사달라고 1억을 받았는데 사지마? 뭐 어떡하려고? 그냥 그 돈 우리가 먹자. 야, 그거 사기잖아 X나. 나 잡혀 들어가. 나 증권사 정직원인데. 괜찮아. 어차피 쿄콘 테크놀로지야. 개폭락할 거야. 이거 어떻게 알아? 거기 대표 있지? 내가 자주 가는 바에서 찔렀어. 진짜? 지금 조사까지 받았어. 지금 유치장에 있어.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내 자주 가는 데니까. 내 팔 보여줘? 빵꾸가 2000개지요. 거기 대표 이번에 빵 들어갈 거라서 됐어. 회사 망해. 진짜? 그래서 어차피 거기 주가가 개폭락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아줌마는 그 주식을 사지 않았지만 자기가 투자한 회사가 망했다고 생각할 거고 우리는 그냥 이 돈 쳐먹으면 돼.
와, 사기 안 치고 쇼 치면 부자 되겠다. 이건 쇼이 없는 종목이죠. 신흥주라서.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빌려준 돈들이 있잖아. 그 아줌마 신용거래로 3억까지 한도를 늘렸으니까 주식이 폭락한 뒤로 가짜 추가 보증금이 발생했다고 거짓말해서 네가 빌려준 8천만 원은 특히 10일에 이자가 50%니까 1억 2천만 원 갚아야 하고 그 아줌마 돈 뭐 한 5억 빨자? 그 아줌마가 5억이 있어? 오시지마가 갑자기 핸드폰을 딱 꺼내가지고 요 집 보이지? 아줌마 집. 진짜? 아줌마 꾀질지 하던데? 남편이 대기업을 40년을 다녔어. 그래 이거 집 샀잖아. 요 집에다가 뭐 남편이 그 퇴직금 아직 안 들어왔대. 곧 있으면 퇴직금 나오거든? 그 퇴직금도 몇 억이야. 한 2억 나오나 봐. 그래서 집하고 집 3억에 퇴직금 2억에서 한 5억 빨면 돼. 자, 여러분. 제가 꾸준히 여러분한테 뭐 연애는 모르겠지만 결혼할 여자를 택할 때는 외모를 2단계 정도 내려서 보고 대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라고 하잖아요. 이래도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만약에 자기 커리어가 있는 여자라면 이런 사기에 넘어갈까요? 똑똑한 여자라면 이런 일을 할까요? 안 해요. 예뻤던 여자? 어차피 60살 되면은 외모 다 뭐 거기서 거깁니다. 근데 멍청한 건 거기서 거기가 아니에요. 똑똑하고 멍청한 건 거기서 거기가 아니라 저기하고 여기의 차이입니다. 존나게 차이가 커져요. 시간이 흐를수록. 예쁜 여자는 연애만 하시고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들 새끼는 또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패스트푸드 같은 거 먹으면서 기분 좋아하는데 웬일인지 집안일이 안 되어 있기 시작해요. 우리 엄마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집안일밖에 없는데 설거지도 점점 쌓이고 쓰레기도 점점 안 버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지금 지정신이 아니니까요. 지금 이 아줌마는 주식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선물 거래를 시작했고 사채로 돈을 빌려서 선물 거래를 시작했다는 거는 웬만한 도박보다도 훨씬 위험한 거죠. 도파민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엄마가 집안일을 할 리가 없고 엄마의 얼굴은 거의 뭐 썩어 문드러져 가고요. 왜냐면 빌린 돈이 이자가 10일에 5할이니까 주식이 올라야지만 이 모든 일이 해결이 되는데 이 하루하루가 그냥 지옥인 거예요. 이거 어차피 빌리고 나서 이제 이틀 3일 지난 거예요. 왜냐면 그 쿄콘 테크놀로지인가 거기가 CEO가 이거 약하다가 지금 걸렸다고 3일 뒤에 기사 뜬다고 했거든요. 아직 기사가 안 떴어. 그럼 이제 하루 이틀 지난 거거든. 근데도 지금 엄마 얼굴이 거의 썩었어요. 아마 하루 종일 주식창 보면서 언제 오르나 이러고 있겠죠. 그리고 아들은 그런 엄마를 무시합니다. 애써 못 본 척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 새끼는 이제 근처 번화가 같은데 이렇게 게임장 같은데 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이쁘게 생긴 초등학생 여자애가 게임하고 있는 걸 봐요. 진짜 아무 생각 없었고 그냥 그 애가 옷을 너무 이쁘게 입고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애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겠어. 그냥 이러고 그냥 혼자 쳐다보고 있었거든. 근데 그 애 엄마하고 그 애 엄마의 친구 젊어요 나이도. 그러니까 이 주인공 남자애보다 더 젊습니다. 주인공 남자애가 35살인데 이 엄마들은 한 30 정도밖에 안 보여요. 마치 이 남자 주인공한테 들으라는 듯이 있잖아. 지난번에 그 실내 수영장 갔었거든. 그 미끄럼틀 긴 거 있는 데 있잖아. 거기에 미끄럼틀 타는데 밑에 어떤 걔 변태 새끼가 우리 미츠코 미끄럼틀 탈 때마다 밑에서 사진을 찍는 거야. 미친 새끼가. 그래가지고 바로 경찰 불러가지고 연행해 갔잖아. 미친 새끼, 변태 새끼, 미친 새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누가 봐도 이제 주인공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눈치 보여가지고 오락실에서 나와서 라면 파는 좀 싸구려 음식점 같은데 이렇게 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도 어차피 뭐 큰 저식인데 유원지 같은 데인데 거기서 이제 라면을 처먹다가 저기 앞에서 초등학교 동창이 지나가는 걸 봅니다. 남자예요. 저 새끼 초등학교 동창 하시모토잖아. 뭐 대충 소문 들으니까 대학교 나와서 회사 취직도 하고 결혼까지 했다던데 내 첫사랑 미즈노랑 모른 척 하자. 라면이나 먹자. 우추이? 우추이 맞지? 하시모토, 오랜만이다. 나 알아보겠어? 알아보겠어.
근데 옆에 와이프가 같이 와. 애기를 안고. 내 첫사랑이었던 미즈노로. 근데 미즈노 얼굴이 많이 갔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도 사실 한번 경험해 본 건데,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막 짝사랑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고, 좀 예쁜 애가 있었어. 좀 여러 애들이 호감을 갖는 예쁜 애. 뭐 고백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애가 있었는데, 우연히 한 20살 때쯤인가, 21살 때쯤인가, 우연히 만났어요. 대화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약간 그런 만남이었거든요.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첫사랑은 그냥 가슴에 묻어두는 게 맞구나 싶더라고요. 예. 반면에 저 중학교 동창 애 중에 한 명은 되게 평범한 여자애였거든요. 걔 친구가 이뻤어. 그래서 걔 친구가 예쁜 걸로 되게 유명했었고, 그 주변에 이제 좀 같이 따라다니는 여자애들이 반드시 있잖아. 되게 예쁜 애 옆에는.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애인데, 진짜로 얘는 뭐 얼굴에 손대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젖살 빠지면서 갑자기 완전 슈퍼 정변을 해서, 걔랑 저는 고등학교는 딴 데로 갔는데, 걔랑 같이 고등학교를 간 내 친구가 말을 해줬는데, 고등학교에 걔 팬클럽이 생겼대. 너무 예뻐져가지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더라고. 그러니까 막 연예인 수준으로 예뻐졌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진짜 성형 없이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럴 때 막 정변하는 사람이 존재하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은정 씨였나? 기억나죠? 그분이 언제부터 예뻤어요? 막 이런 질문 받으니까 저 고등학교 때요. 막 사람들이 웃어. 근데 진짜로 저 중학교 때까지는 별로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갑자기 예뻐졌어요. 막 이런 말을 했었거든? 연예인 중에 몇 명이 이런 말을 했어. 근데 그게 진짜로 일어나더라고. 뭔가 이렇게 얼굴에 밸런스가 맞아지면서 뭐 젖살이 빠지면서 뭐 약간 그런 게 되나 봐. 그래서 어쨌든 얘는 첫사랑을 봤어. 그리고 이 새끼가 내 첫사랑이랑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매우 안 좋았는데, 그 첫사랑의 얼굴이 굉장히 역변한 걸 보고 씩 웃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래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 지랄 떨고 있어요. 이 새끼 X이에요. 어쨌든 막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 X는 사회성이 X박았잖아요. 그래서 남자애가, 친구 애가, 야 너 근데 하나도 안 변했다. 나 바로 알아봤어. 나는 살이 이렇게 쪘는데. 이러니까 이 X 새끼가 그래? 근데 육하는 많이 변했네. 깜짝 놀랬어. 이러니까 남편하고 육하의 표정이 이렇게 변하고 애기 낳으면 몸매가 변하거든 하는데, 이제 폐 죽이고 싶은 얼굴로 변하죠. 그러니까 남편이 눈치를 좀 보다가 근데 우추이 너 요즘 뭐 해? 뭐 이래저래 뭐 건축 관련해서 좀 일하고 있어. 막노동? 동창회에서 네 얘기 나왔었거든. 건축 관련 사업은 뭔 사업이야. 너 막노동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면서 아직도 부모님 집에 얹혀 산다면서, 35살 먹고. 근데 동창회는 왜 안 나왔어? 이 일이 좀 바빴어. 동창회 언제 했지? 왜 연락이 안 왔지? 그렇구나. 뭐 나이 먹으니까 다 티가 나더라. 뭐 대부분 다 직장이 있고, 뭐 모기지론으로 아파트 산 애도 있고, 뭐 관리직 들어가서 돈 잘 버는 애도 있고, 뭐 다 그래. 근데 뭐 어차피 다 시시한 인생 아니야? 뭐? 어차피 다 월급쟁이 아니야. 집 사봤자 30년 동안 그거 상환하느라 허리가 휠 거고, 뭐 관리직으로 들어가서 연봉 1억씩 받아봤자 그 돈 모아서 일본에서 부자 못 되는 거 너도 알잖아. 뭐 그렇긴 하지. 그니까 내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일본은 어차피 망했어. 열심히 살아봤자 아무 의미 없다고. 그래? 되게 편하게 산다. 뭐가 편해! 왜 갑자기 화를 내? 미안. 아니, 그냥, 나도 이래저래 고충이 있다고. 그렇구나. 나도 지금 뭐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하지만 와이프하고 애기하고 이렇게 키우려면 남자답게 책임감 있게 살아야지. 그래, 훌륭하다, 훌륭해. 다음에 보자. 아무튼 그렇게 이 주인공 우추이 새끼는 삔또가 상해가지고 집에 가고요. 거기 남아있던 동창애가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합니다. 일단 아내가 먼저 얘기해요. 쟤 뭐야? 신이야? 냅둬. 저런 놈이 바로 어른 애야. 근데 일본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이런 게. 그저 자신을 보호하는데 필사적인 어른 애.
그동안 책임 있는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꼴로 사는 거지. 우리 애도 저렇게 안 되게 하려면 사립학교라도 보내야겠다. 그리고 우츠이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또 정신승리를 합니다. 나는 되도록 상처받지 않으려고 사람들과 무난하게 지내왔다.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느낄 바에 혼자가 낫다. 하시모토는 내가 갖지 못한 걸 모두 갖고 있다. 학력, 가족, 그럴싸한 직업. 그렇지만 지금 내게 그런 건 필요 없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단 하나. 하나뿐이다. 자신감이 필요해! 진짜 한 번만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안 돼요? 거의 자신감이 필요해. 진 새끼 진짜. 아우 씨. 아우.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고요. 엄마한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쿄콘 테크놀로지아가 진짜로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용필남 3명이 모입니다. 우시지마가 먼저 얘기합니다. 어이, 어떻게 된 거야? 주식 사기꾼이 얘기합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일시적으로 오른 거야. 호재가 좀 있었거든. 괜찮은 거 맞아? 이거 지금 들어갔다니까. 내일 기사 뜬다고. 내가 3일 있다 뜬다 했잖아. 우시지마답지 않게 왜 그래? 차를 뽑았거든. 뭔 차인데? 오, 허머. 우시지마가 허머를 타요. 저 우시지마 보고 따라 산 거 아닙니다. 허머 EV는 2년 전부터 제 드림카였죠. 우시지마가 허머 개솔린을 탑니다. 이거 연비 2 나옵니다. 씨, 어떻게 차 연비가 2냐고. 미쳤다 진짜. 그래서 이제 그 증권사 직원까지 해서 3명이서 만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일부터 급락할 거라고. 근데 아줌마가 만약에 오늘 주가 올랐으니까 오늘 다 팔아달라면 어떡할 건데. 안 그래도 아까 전화가 왔더라고. 내가 지금 전화할게. 띨롤리롤리롤리. 네, 사모님. 카바노 상! 아, 예, 기분 좋으시죠? 지금 키보찌가 모찌 너무 좋아요. 주가가 12%나 올랐더라고요. 제 거 주식 다 처분해 주시고요. 제 빚 다 갚아 주시고. 저런. 왜요? 아, 역시 감이 있으셔도 주식 초보자인 거는 티가 나시네요. 예? 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1학기 끝나고 나서 졸업식을 준비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 앞으로 10학기 넘게 남았어요. 오를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12%씩 4번, 5번, 6번? 아니 10번 이상 오를 수도 있는 주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4배 오를 거라고. 그걸 지금 파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아, 제가 좀 오른 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았나 봐요. 자중할게요. 그러니까요. 지금 조증이셔 지금. 그냥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동네 사우나 가서 몸도 좀 지지시고 마사지도 좀 받으시고, 에? 계란도 묻고 식혜도 묻고. 아셨어요? 아, 알겠어요. 그럼 이 한마디만 좀 부탁드립니다. 뭐요? 주식 유지시켜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에? 왜? 아, 그냥 뭐 형식적인 겁니다. 예. 아, 주식 유지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형, 근데 저기서 지랄하지 말고 팔아달라고 하면 어떡해? 그럴 사람이면 여기까지 오질 않아요. 그런 강단이 있는 아줌마였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죠. 도적들의 그게 나오잖아요. 그 김윤석 아저씨가 카지노에서 하루 만에 30억을 딴 다음에 몇 시간 만에 그 돈을 다 잃었다고. 그러니까 전지현이 에이 30억 땄을 때 일어나지 하니까 김윤석이 옆에 나와서 그런 사람이었어. 왜 애초에 그 돈을 못 땄지? 맞는 말이죠. 30억 따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30억을 못 따죠. 여기서 멈출 수 있는 아줌마였으면 애초에 여기 안 오죠. 형 그러다 진짜 4배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막 지른 게 진짜야. 그리고 오히려 이 주식 사기꾼은 우시지마한테 뭐 주식 떨어지는 건 확정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돈 회수는 문제 없는 거야. 그거는 이미 손을 써뒀어. 일단 첫 단계로 지불 독촉을 걸어뒀지.
운 좋으면 합법적으로 그 집 재산 압류할 수 있어.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이제 아내분은 이제 밖에서 장도 보고 친구분들도 만나서 수다도 떠느라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지금 주식이 올랐잖아. 그래서 오늘 하루 굉장히 조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이따 저녁 반찬 사야 되는데 요즘에 물가가 올라가지고 걱정이야 걱정하네. 아니 콩나물 이 한 봉다리에 1,500원이나 한다니까. 이 아주머니는 옆에서 웃어요. 왜? 나는 주식 투자로 대박이 난 사람이니까. 그 시각 아들은 집구석에서 이제 개백수처럼 있으니까 우체부가 사인을 받아가는 이 등기들이 있잖아요. 등기를 하나 받습니다. 그게 바로 우시지마가 페이퍼 컴퍼니로 보내는 지불 독촉이에요. 이거 반드시 열어봐야 하고 여기에 분명히 뭐 불응하면 어떻게 된다. 그리고 다투고 싶으면 일주일 안에 법원에다가 재판 청구를 해라 막 이런 게 써 있어요. 저도 모욕죄 하나를 이거를 일주일 기한을 놓쳐가지고 재판 청구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별거 아닌 거는 언제나 읽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우편으로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한 내에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거가 법원에서 올 때는 항상 우체부 아저씨가 직접 전달을 하고 사인을 받아요. 그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 새끼가 이걸 받고 이게 뭐야? 이러고 그냥 주머니에다가 넣은 다음에 김밥 처먹고 컴퓨터 게임하고 우울 블로그에다가 글 쓰고 이지랄 연병을 하느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아들의 멘트 조금만 볼게요. TV를 켰는데 어느 젊은 운동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장애물이 있더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TV를 확 꺼버리면서 장래가 유망한 젊은 운동선수의 긍정적인 발언들을 들으면 기가 너무 죽는다. 듣기 싫다. 너무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낭비해왔다. 뭔가를 시작하려고 해도 도저히 그 첫 걸음을 뗄 수가 없다. 오늘의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그러므로 내일의 나도 분명히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라고 단념하게 된다. 이러고 있는 동안 나는 점점 뒤처지고 뭘 해도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마음은 조급하지만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 절망에 빠진다.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한 걸음이라도, 아니 반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이 나지 않는다. 아니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 좋아. 이럴 때는 아유 씨 년들 모릉도원이 따로 없구나. 진짜 만화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어내는 거 아니고 진짜 나오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고 싶다 하더니 바로 한번 칩니다. 미친 새끼. 진짜 나오는 거야. 우시지마에는 진짜 찬우 정태 다 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도 이제 마음이 안 풀려. 쓱싹박으로 안 풀려. 그래서 오늘 밤엔 진짜 여자랑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매칭 앱에 접속을 하고요. 여기에 여자들이 글을 올려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사진이 안 떠 있고요. 사진을 보려면 300원 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혹시 오늘 새벽에 만날 사람 있어? 나는 외모는 보통인데 조금 포동포동해. 느낌이 괜찮은데 사진 한번 봐볼까? 300원 결제. 사진이 떴는데 아이씨 우사 깼나? 난 이땐다. 패스. 포동포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 웬 헐크가 풍속료 1위보다 더 심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런저렇게 하다가 한 명을 좀 괜찮게 찾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로 하고 나름 멋을 내보려고 어제 파친코에서 80만원인가 땄잖아. 그 돈이 남았거든. 그리고 이제 이건 건입니다. 30만원 3만엔 2만엔이네요. 용돈 2별표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20만원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채널 X라고 써 있는 게 존나 웃기네. 그래서 좀 잘 보이고 싶어 가지고 동네 옷가게에서 자켓도 하나 삽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 장소에 나가는데 존나 예쁜 여자가 서 있어. 그래서 혹시 하는데 어떤 잘생긴 남자가 와서 많이 기다렸지? 이러면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첫 만남을 2번 해본 적이 있는데, 첫 번째에는 이름이 차미, 나이는 18살, 성인입니다. 만 18세. 안에 해도 오케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일단 나갔는데, 약속 장소에 어떻게 다뤄야 좋을지 모를 괴 생명체가 나와 있어서 내가 아닌 척하고 그냥 지나쳐 갔다. 2번째, 미치에 45세. 그런 아줌마랑 첫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아서 역시 내가 아닌 척하고 그냥 지나갔다. 여태까지 그래서 나는 A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저기 우추다상? 그런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똑같이 생겼어요, 둘이. 내가 너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머리 길이만 다른 사람 만나면 돼 라고 했는데 심지어 여기는 머리 길이도 같아. 이거는 잃어버린 여동생이요. 이거는 쌍둥이 여동생이요. 그건요 쉽지 않네. 그래서 근데 남주는 싫지 않아. 그래서 진행시킵니다. 그냥 진행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돈이 많이 없으니까 택시비가 아까워서, 일본이 택시비가 비싸잖아요. 걸어가기로 하는데 꽤 멀어서 여자애는 속으로 다리 아파 계속 투정 부리고 있고, 심지어 얘는 여자친구가 생긴 척을 좀 하고 싶었어. 스스로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그래서 자기 단골 오락실에 데려가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새끼는 개백수니까 게임을 되게 잘하겠죠? 옆에 있던 초딩 중딩 애들이 우치이다, 형이라고도 안 해요. 신기록이야, 와 죽인다, 잘한다. 그러니까 막 으쓱해요. 35살 처먹고. 그리고 여자애한테 봤어? 그러니까 아니 핸드폰 하고 있었어. 여자애는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여자친구인 것처럼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좀 와보고 싶었던 거이기도 하고, 자기가 유일하게 잘하는 거를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한 30분 넘게 걸어서 힐까지 신고 있는데 러브호텔에 가고요. 대화를 조금 나누고 이제 여자애는 조금 익숙한 듯이 옷을 벗는데 몸은 좋습니다. 다행히. 군살 하나 없습니다. 약간 마른 글래머고. 그리고 이제 남주애는 굉장히 긴장을 하는데 여자애가 좀 자연스럽게 리드를 해줘서, 리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얘는 여대생인데 남자친구가 40살이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도 좀 사회성이 부족해서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이런데, 그래서 내가 지어내지 않고 내 속마음을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상대하고만 말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스타일이고, 너도 그렇다. 그러니까 너무 X밥이니까 얘가. 너도 그렇다 하면서 여자애가 좀 편하게 말을 하고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줘서 첫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애는 그렇게 버스 타고 다음날 아침에 집에 가는데 주인공은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물어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번 이 맛을 봐버렸잖아요. 이 맛은 그냥 야스 맛, 여자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상인의 맛을 봐버린 거예요. 여태까지 히키코모리와 같은 삶, 어른 애의 삶을 살던 주인공이 정상적인 35세 남자가 하는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조건 만남이 정상적이진 않겠지만 얘는 사실 연애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락실에 가서 데이트 같은 걸 해보고 싶었던 거고, 첫 경험을 할 때도 조건 만남처럼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진짜 여자친구를 대하듯이 첫 경험을 해버렸어. 그래서 약간 바람이 들어버린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다음날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처먹으면서 구직 신문 같은 걸 봅니다. 구인 신문이죠. 근데 거기에서도 하나같이 마음속에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이 회사는 어떨 거야? 저 회사는 어떨 거야? 이런 회사는 취직해봐야 의미 없어. 여긴 연봉이 너무 짜. 이지랄 하면서 자기 주제 분수도 모르고 재기만 하고 면접 하나도 보지 않고, 그래 내일이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러고 또 빠진코 처하러 갑니다. 그리고 오늘이 3일째잖아요. 드디어 기사가 터집니다. 엄마가 신문을 보다가 코쿄 테크놀로지 중대 의혹, 어느 여배우와 약물, 그림자. 곧바로 집에 뛰어가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주가를 확인하는데 하한가 쳐맞았습니다. 마이너스 17.24%. 바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오늘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 중입니다 라는 홍보실 부장의 글이 올라와 있어. 아주머니도 눈치가 있죠. 뭐야, 조사 중이라고? 왜 아니라고 부정을 안 하는 거야? 주가는 어떻게 된 거야? 된 거야?
아, 얘들 숏 쳤네. 아까 누가 얘기했죠. 형 그거 숏까지 치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숏이 없을 텐데 했는데 공매도를 쳤네요. 주가 하락에다가 공매도를 쳐가지고 오늘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시지만은 이 아줌마한테 돈을 꿔주고 그 돈에 대한 이자로 한몫을 크게 챙기는 거고, 이 주식 사기꾼 새끼는 아줌마 돈으로 공매도 쳐가지고 한몫 크게 챙기는 거고, 뭐 증권 아저씨는 뭐 얘들이 좀 뽀찌 좀 주고 뭐 이러겠죠. 증권 아저씨가 한 일은 뭐 큰일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증권회사 그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가 아줌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사모님, 오카츠 증권의 카츠네 데스. 쿄콘 테크놀로지야. 지금 강제 매도 하겠습니다. 저 카츠네상? 이상해요. 올라야 할 주식이 오늘 떨어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강제 매도 한다는 겁니다. 그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한가 했잖아요. 그러면 뭐 추가 보증금 얼마 내면 돼요? 추가 보증금 내고 그냥 유지할게요. 어차피 올라가니까. 추가 보증금은 3억입니다. 신용거래로, 한마디로 선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아닌 돈으로 한 겁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돈이 1,000만 원이 있으면 주식을 1,000만 원치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용거래로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치까지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증권 브로커 이 새끼를 이용해가지고 이 아줌마의 신용거래를 맥시멈으로 튕겼어요. 그래서 아마 5배인가 거래를 했을 거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쿄콘 테크놀로지아를 박은 거라서 이제 보증금이 3억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신용거래로 사신 주식이 전부 녹아버렸습니다. 하한가를 맞아서. 일단 1억은 미리 입금을 하셨으니까 어쨌든 됐지만 2억이 필요합니다. 저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회사가 망하면 당연히 그 회사 주가는 제로가 되죠. 뭐 주식도 종이 쪼가리가 되고요. 아니 반드시 꼭 오른다고 말했잖아요. 아니 모든 투자는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에 써 있는 거고 읽어보셨고 사인하셨잖아요. 그렇긴 한데 제가 갑자기 2억을 어디서 구해요? 그건 제 알 바가 아니죠. 예. 어쨌든 입금하신 돈 1억은 제가 빚 변제하는데 바로 쓸 거고요. 2억은 갚아주셔야 합니다.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진짜 나쁜 놈들인 게 실제로 주식 투자도 안 했잖아 사실. 나쁜 새끼들. 이 아줌마가 준 돈 1억으로 저기 쇼 쳐가지고 돈 존나 벌고. 그리고 이 아줌마는 집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냉동밥을 돌려 먹고 있는 자기 남편을 보고 1번 무릎 꿇고 통곡의 사죄를 한다. 2번 이 대머리 새끼,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입에 그 아가리에 밥이 넘어가? 이 문어 대가리 새끼.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당연히 1번을 선택하겠지만 이 아줌마는 2번을 선택합니다. 이 모든 게 남편 탓이라고 이를 바득바득 갑니다. 그 시각 아들 새끼는 그 마지막으로 빚질 수 있는 돈이 한 200쯤 남았다고 했잖아요. 오늘 하루 만에 90만 원을 또 쳐 날렸고요. 빠찡코 가가지고. 이런 기분 이제 넌덜머리가 난다 이러면서 나도 남들처럼 번듯하게 살고 싶어. 파친코 오늘부로 끝이다. 내가 다시 한번 빠찡코를 하면 사람이 아니다.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테야. 이러고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집 앞에 벤츠가 서 있어요. 저 차 뭐지? 이 동네에 없는 차인데? 슬쩍 집으로 와서 창문으로 쓱 보니까 벤츠에서 내린 양복쟁이 아저씨, 우시지마의 친구 증권 사기꾼 새끼. 남편은 모르고 있잖아. 아내하고 남편 둘을 앉혀놓고 차용증을 보여줍니다. 아내분께서 이렇게 빚을 지셨다. 돈을 갚아주셔야 한다. 남편은 이거 보자마자 이게 대체 뭐야 당신? 아내는 마음속으로 젠장 이렇게 빨리들 기다려. 남편은 듣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주식으로 날렸어. 이 한심한 예편냐. 주식은 밖에 나가서 일 한 번 안 해본 네가 뭔 주식이야. 미쳤어? 빚까지 내서 주식을 해. 주식을 왜 하냐고? 주식을 왜 하냐고?
이 문어 대가리 새끼야.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해? 그러니까 누가 은퇴하래? 67세까지 쳐 다니지 왜 65세에 그만둬서 사람을 이렇게 빚을 져서 주식 투자를 하게 만드냐고! 아우 씨, 안 걸릴 것 같아. 이 미친 예편네야 지금 집까지 넘어간다잖아. 그러니까 이 미친 문어 대가리 새끼야. 내가 집 생활비가 얼마나 걱정됐으면 사채빚까지 져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겠냐고. 네가 제대로 생활비만 줬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그리고 2층에서 아들은 벽을 주먹으로 펑 칩니다. 퍽! 이따이 이 씨발방구년. 저딴 것도 엄마라고. 집이 없어진다고 나는 어떡하는데 씨발들아. 이 아저씨가 그래도 평생 대기업에서 일한 사람이라 그런지 좀 따지다가 더 얘기해서 뭐하냐 이러면서 자리를 피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도망치는 거야? 네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 거지. 네가 잘못한 거다. 네가 먼저 퇴직했다.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남편은 심지어 스웨터를 가져와서 아내한테 덮어주면서 춥잖아. 이거라도 입어. 됐어. 누가 춥대? 당신 아들 새끼 35살 처먹고 일도 안 하고 방구석에서 저렇게 게임만 하는 거? 그것도 다 당신 탓이야. 당신이 회사 가서 돈이나 벌어올 줄 알지 집안일에 대해서 하나라도 신경 쓴 적 있어? 당신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렇게 망가져 가는지 신경이라도 쓴 적 있어? 전부 네 탓이야. 전부 모든 게 다 네 탓이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시지마가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우시지마입니다. 아우, 투자하신 거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희 빚 변제하는 거는 어떻게 문제가 없으실까요? 우시지마상 다이헨데스 3억 손해를 봤는데 어쩌면 좋죠. 이제 나는 어떡해요. 남편분한테는 얘기했나요? 남편 새끼는 주식 투자하다가 날린 2억만 알고 있고요. 우시지마상한테 진 빚은 몰라요. 2억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돈은 어떻게 갚으실 거고? 일단은 남편 퇴직금으로 낼게요. 남편 퇴직금이 3억 2천이 되나요? 부족한데 일단 그거라도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갚으려는 의지는 확인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해요, 우시지마상. 그리고 이제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을 받는데 힘들죠.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집을 팔라고 합니다. 은행이네요. 미안합니다. 은행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출 당연히 못 해드리고 집을 팔아서 변제를 하셔야 될 겁니다. 경매에 넘어가면 실제 거래가보다 30%는 못 받으실 거니까 급매로라도 해서 한 10% 정도 싸게 해서 파시죠. 알겠습니다. 해서 일단 퇴직금으로 우시지마 돈 맞고 집 팔아서 선물 거래했던 돈 맞고 연병을 떨어보지만 아직도 부족하죠. 그래서 우시지마가 넌지시 얘기를 꺼냅니다. 사모님. 네? 아직 한 가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데요? 어머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엄마는 어디서 살라고요? 모시면 되죠. 예? 자, 어머님 나이가 지금 벌써 88입니다. 지금 사리분별도 잘 못하시죠? 그렇긴 해요. 그 큰 집에서 남편도 없이 혼자서 사시는 거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냥 어머님 집 처분하시고 댁으로 모시세요. 제 댁도 없는걸요. 빌라에서 같이 시작하시면 되죠. 단칸방에서 얼마나 오붓하겠습니까? 그건 그래요. 저 어렸을 때 단칸방에서 엄마랑 아빠랑 형제들 3명이랑 같이 살았었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리즈 시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당장 엄마 집까지 팔게요. 그래서 엄마 집을 팔고요. 엄마 집은 이제 시세를 많이 못 봤습니다. 얼마 받냐? 대충 한 1억 4천 나온 것 같아요. 1억 조금 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통장에 지금 1억 4,351만 원이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줌마가 어쨌든 은행빚 같은 거 이제 먼저 갚으려고 얘기를 하고 은행에 가서 빚을 갚으려고 통장에서 이제 돈을 빼려고 하는데 잔액이 0원.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은행 직원이 말을 해줍니다. 거래 정지당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빚을 변제를 제대로 안 하셨나 봐요. 집으로 뭐 오지 않았습니까? 예? 받은 거 없는데요? 예, 아들이 받았죠. 아들이 받아서 주머니에 쑤셔 박아버렸죠. 보시지마가 돈 빌려주고 나서 페이퍼 컴퍼니 이용해서 그 돈 갚으라는 독촉장 비슷한 걸 보냈고 그 독촉장을 받고 나서도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은 당신의 거래 계좌를 압류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재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압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들 새끼가 엄마한테 전달을 안 해줘가지고 통장 압류가 됐고요. 그래서 집 판 돈이 들어오자마자 우시지마가 바로 빼갔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가 법원에서 지불 독촉장 2통 보냈대.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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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미친년처럼 막 찾고 있는데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위층에 있던 아들한테 들린 거야. 그래서 아들한테 한 달 전에? 이러면서 자기 옷을 막 찾아보니까 독촉장이 2개가 있는 거야. 씨. 어쨌든 뭐 대충 한 달 정도가 흘렀고요. 아들은 분가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엄마하고 싸우고 집을 나온 건데요. 미투 같은데 이 거실 같은 게 하나 있고 방 하나 있고 이제 그런 데로 식구가 다 간 거고 엄마 집까지 팔았잖아. 그래서 어머니까지 모신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 할머니 그리고 아들 이렇게 4식구가 방 2개에서 사니까 좀 트러블이 난 거예요. 왜냐면 이 아들은 방이 모든 것이잖아. 사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아도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방에 틀어박혀서 컴퓨터 켜고 자기 우울 블로그 하고 게임하고 애니메이션 보면서 이 나만의 성에서 안전함, 안락함을 느꼈던 애인데 그 성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날카로워져서 뭐 그렇게 큰 사고까지는 아니고 물컵을 엄마 머리에 던져가지고 엄마 머리에서 피가 되게 많이 나서 엄마랑 싸웠고요. 그래서 집을 나왔고 밖에 막상 나와보니 일주일 만에 너무 힘들어서 집에 다시 돌아가려고 엄마한테 사과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착신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나 진짜 벽으로 주먹 친 거랑 막 나가요 나가 이거 보면서 웃겨 뒤지는 줄 알았어 진짜. 그래서 밖에서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집에 쳐들어갑니다. 빌라에. 그리고 문을 안 열어주니까 소리를 막 지르다가 에이씨 하면서 옆에 소화기를 들고 문을 막 두드려요. 문 열어 문 열어 뭐 울면서 문 열라고. 엄마는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아빠가 열어주지 마.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 이거 연출 진짜 잘한 것 같아. 딱 이게 좌우 페이지 딱 합쳐가지고 이게 딱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들 새끼는 일용직 같은 거 이렇게 하루씩 하고 만화방 같은 데에서 이렇게 잠자고 뭐 이러고요. 중간에 이제 노숙자들 만나서 한번 여기 앵겨볼까 싶었는데 과자만 삥 뜯기고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 막다른 곳에 이르면 조금씩 썩어서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사는 곳을 사람이 흐르다가 더 이상 흐를 곳이 없고 사람이 점점 썩어서 가라앉게 되는 곳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참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뭐라 그러지? 여행하는 사람들 중에 돈 되게 없는 사람들이 묵는 곳 있잖아. 뭐 게스트하우스 비슷한데 근데 한 방에 침대가 30개가 있어요. 2층 침대로. 이제 그런 데 가서 대충 한 끼에 2,000원씩으로 때우면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노가다 뛰면서 이렇게 사는데 이 X는 또 여기에서 또 사랑에 빠져요. 여기 좀 예쁜 여자가 있고 이 여자한테 또 연모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X 같은 게 뭐냐면 이 새끼는 지금 35살 처먹고 직업은커녕 일용직조차도 열심히 안 나가. 일주일에 하루 이틀밖에 일을 안 해. 거기다가 외모는 개 썩창이고 옷이 없어서 맨날 똑같은 거 입으니까 냄새 존나 나고 이발은커녕 면도도 못하고 있고 이런 개 X인 새끼 주제에 여기 뭐 게스트하우스 비슷한 이곳에서 가장 예쁜 여자한테 반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좀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당연히 불쌍하니까 술 한잔 같이 해요 이러고 이제 껴준 건데 잘해주니까 혹시 나한테 관심 있나 이 지랄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X인이 되면 이 메타인지가 고장나는 것 같아.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상대방하고 나와의 급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걸 아예 계산을 못해요 얘는.
그리고 나는 이런 새끼들 보면서 맨날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걔 중에서 제일 예쁜 여자한테 이래. 이런 새끼들 특이야 진짜. 신 새끼들은 진짜 오늘 당장 뒤져도 예쁜 여자를 포기를 못해. 진짜 무슨 발정난 뭐 야생 동물 새끼 보는 것 같아. 아니면 어쩌면 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내가 이 사회에서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그 본능이 더 강해져서 예쁜 여자한테 집착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 내가. 아무튼 알고 봤더니 이 예쁜 여자는 여기 게스트하우스의 사장하고 불륜관계입니다. 여자애는 젊어요. 한 20대 한 중반? 초반? 중반 정도밖에 안 됐고요. 여기 게스트하우스 사장은 35, 주인공 새끼하고 같은 나이인데, 이 게스트하우스 말고도 뭐 술집도 하나, 바 같은 것도 하나 하고 있고 상당히 좀 잘 나가고요. 결혼을 했는데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고 있는 이 예쁜 여자하고 현재 불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새끼가 혼자서 좋아하다가 이 둘이 불륜 관계인 걸 알고 자기 혼자 실연의 감정을 느끼면서 쳐울면서 길바닥을 돌아다니다가 그 여자한테 가서 한다는 말이, 고상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불륜! 에? 나빠! 에? 불륜 나쁘다! 육하상 안다! 그 얘기? 그런 짓 하면 안 돼! 한 가정을 아프게 만드는 나쁜 짓이다! 나는 그와 만나고 있긴 하지만 그에게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 이혼하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나랑 같이 살자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한다는 건 틀린 얘기야. 아무튼 나쁘다 불륜! 나는 이런 신이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잘못한 점을 지적하는 게 개웃겨. 제가 어제 민서에 대해서 조금 뭐 불편한 얘기를 꺼냈잖아요. 오늘 민서가 장정태, 장민서, 레드필 코리아가 인스스에다가 원래 최근에 계속 박찬도 저격하는 글만 올리다가 오랜만에 내 걸 하나 올려. 뭐 뱀 같은 혀로 남을 공격한 돈으로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반짝이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믿지 마라 뭐 이러면서 그냥 드피리를 보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남의 단점을, 남의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지적하는 일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아이비리그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해안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인구가 5천 몇만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되게 재밌는 게, 아마 드피리 같은 애도 이걸 보면서 재밌게 볼 거라는 게 난 너무 재밌어. 이런 블랙 코미디가 현실에 존재하는 걸 볼 때 너무 재밌어. 민서 같은 애들도 이걸 재밌게 볼 거 아니야. 자기 얘기인데. 물론 민서보다 조금 더 가혹한 얘기긴 한데 결이 같잖아요. 아무튼 뭐 이러다가 이렇게 좀 힘든 사람들한테 무료로 음식 나눠주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그나마 뜨뜻하게 좀 지내고, 여기서 이상한 아저씨 한 명 만나가지고 약간의 도움을 받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가방을 뒤져봤는데 아이팟이 없어졌어. 얘가 여태까지 계속 무시를 당했고 어제는 실연도 당했잖아. 그 얘가 완전 개폭발을 해서 이 노숙자 새끼야! 내 아이팟 내놔! 도둑놈아! 소리를 지른 거야. 그 소리를 지르고 나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아이팟이 있는 거야. 가방에 있는 줄 알았는데 주머니에 있는 거야. 근데 그 노숙자 아저씨가 별일 아니야 얘들아. 이거 이 친구 거 맞아. 내가 잠깐 듣고 있었는데. 자, 네 아이팟. 하면서 자기 아이팟을 그냥 줘요, 이 아저씨가. 주인공 새끼는 아이팟이 2개가 돼요. 이 신. 이 아저씨가 어제 잠도 재워주고 잘해줬는데, 밥 먹는데도 알려주고. 에휴, 만약에 얘한테 누명 씌운 거인 걸 다른 노숙자들이 알았으면 얘는 지금 오늘 린치 당했죠. 멍석말이 당했지. 에휴, 어쨌든 그래서 갈 데도 없어가지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막 쳐다보고 막 이래요. 지금 한 3일째 씻지도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서 땀도 났을 거고. 이제 그러다가 미성년자인 걸로 보이는 양아치 4명이 주인공을 발견합니다. 야, 저 새끼 뭐지? 노숙자인가? 행색 보니까 노숙자 맞은데? 저 가방 큰 거 들고 다니네. 저기 돈 같은 거 있으려나? 따라가 보자. 주인공은 사람이 너무 싫어져서 계속해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고 있고, 잘 데가 없어서 다리 밑으로 가요. 하필이면.
다리 밑에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 불량 청소년 4명이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얘기합니다. 야! 왜요? 왜요는 무슨 씨발놈아. 돈 있냐? 학생 같은데 반말은 좀 뒤질래 씨발놈아? 바로 칼 꺼내죠. 돈 내놔. 돈 없어. 돈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지. 이 개새끼가? 야, 신발 벗겨봐. 옷 벗겨봐. 했는데 얘가 죽어도 쓸 수 없다고 양말에다가 숨겨놨던 20만 원이 있었어요. 최후의 보루인 거야, 얘한테. 그 20만 원을 뺏깁니다. 그리고 그래도 성에 안 찼는지 이 강변에 축구 골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야, 거기 서봐. 막어. 축구공이 없는데 뭘 막으라는 거지? 돌을 던집니다. 작은 돌 하나를 맞고 머리에서 피가 나고요. 조금 큰 돌 하나를 맞고 기절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불량 청소년 4명은 여기에다가 두면은 빨리 발견될 테니까 저기 노숙자 자는 데 있다. 노숙자 자는 텐트에다 넣어놓자 해가지고 노숙자 텐트에다가 시신을 버리고요. 그 노숙자 텐트의 주인인 노숙자가 돌아와서 들어오는데 뭐가 들어있어. 이게 뭐노 씨. 술 취했으면 곱게 집에나 들어갈 것이지 내 집에서 뭐 하는 거람 이러면서 질질 끌어내요. 피가 많이 나서 피자국이 막 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깨어납니다. 다행히 안 죽었어요. 머리에 피가 꽤 많이 나고요. 그 노숙자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고물상 같이 이런저런 게 막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 발견해서 대가리를 스카치 테이프로 뱅뱅 감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나서. 그리고 이제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니까 근처에 공중전화 있는 데까지 열심히 걸어가가지고 최후로 남은 돈 1,000원으로 공중전화를 아빠한테 겁니다. 아빠. 유이치냐? 아빠. 엄마가 쓰러졌다. 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엉엉 쳐 울면서 돈도 없어가지고 걸어서 병원까지 갑니다. 거의 10시간도 넘게 걸었을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엄마는 거의 반쪽이 되어 있습니다. 엄마도 마음고생이 심했겠죠. 빚 갚느라. 그래서 엄마 오열을 하면서 엄마의 이 안쓰러운 외모를 보고 있는데 뒤에서 아빠가 나타나서 유이치, 머리에 그 테이프는 뭐니? 그래서 아마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피가 나서 다행인 거예요. 머리에 뭐 맞았는데 피 안 나는 게 더 위험한 거죠. 아빠가 이제 집에 데리고 가서 집에서 목욕도 하고 정상적인 밥도 먹고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집에 살 때는 자가였고 돈 걱정이 없는 집이었어. 근데 이렇게 많은 걸 잃고 나서 옛날에 너무 당연하게 했던 오후로 목욕을 하고 옛날에 너무 당연하게 먹던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 맛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는 저 앞에 슈퍼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너네 엄마도 뭐 소일거리 하고 있다. 이제 옛날보다 수입은 3분의 1로 줄었지만 마음은 편하다. 그렇게 빚 갚아 나가고 있다. 이 모습을 우시지마가 봅니다. 왜냐면 우시지마는 엄마한테 또 돈을 빌려주러 왔거든요. 우시지마는 엄마한테 뭐 이렇게 안부도 묻고 엄마가 경단 좋아한다니까 경단 선물도 사오고 50만 원을 여기까지 직접 와서 빌려줍니다. 그리고 이 엄마는 우시지마를 되게 좋아해요. 이런 나를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주는 게 우시지마밖에 안 남았다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우시지마를 쫓아가서 이 주인공은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소리 지릅니다. 우리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 우시지마가 존나 무섭게 째려봅니다. 덜덜 떨리지만 엄마 빚은 내가 갚을게. 그러니까 부탁할 테니까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엄마, 저런 남자 믿지 마. 아들이 여기 있잖아. 우시지마가 그 얘기를 듣고 너 되게 재밌는 놈이구나. 너 실업자 새끼가 빚을 어떻게 갚을 건데? 반드시 갚을게요. 우시지마는 이제 이 새끼 눈에서 처음으로 진심을 읽고 남자 대 남자로 약속하자. 매달 50만 원씩 1년 동안 사무실로 가져오면 모든 빚을 없는 걸로 해줄게. 대신 단 하루라도 늦으면 모든 일은 없었던 게 된다. 이 주인공 새끼는
정신을 차렸고요. 그 아픈 분들 간병해주는 복지사? 그걸 하러 갑니다. 이 워낙 3D 업종이고 월급도 작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취직이 바로 됐고요. 여기에서 아프신 분들, 노인분들 몸을 케어해주면서 한 달에 뭐 100 얼마 정도 받고 그 중에서 이제 50만 원은 우시지마한테 매달 갖다 주고 또 몇십만 원 정도는 집에 생활비로 주고 이제 또 몇십만 원 정도로 자기 생활비 하고 이러면서 살고 여기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먹으라면서 음식 같은 걸 좀 챙겨주는데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먹기 좀 싫은 것들이야. 그래서 같이 일하는 젊은 애가 막 인상 찌푸리면서 예, 감사합니다 이러는데도 오히려 주인공 애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먹을게요 막 이러고 뭐 주변에서 오늘 맥주 한잔 할래? 해도 아니야 나 가족들이랑 같이 이거 먹으러 갈래 하는 진짜 이 새끼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쉽게 변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변에 좀 불만 많은 애들은 아니 여기 일이 이렇게 힘든데 월급이 200도 안 되는 게 말이 돼? 나는 바로 그만둘 거야. 뭐 형도 그만둘 거지? 하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해보려고 내가 이것저것 가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야. 그리고 우시지마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우시지마한테 좀 놀랍니다. 뭐 왜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그냥 좀 다정하게 대해주니까 돈을 갖다 바치잖아. 편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우시지마라는 만화책을 정말 정떨어지지만 우시지마 새끼도 너무 쓰레기지만 한 번씩 이렇게 붙잡게 만드는 게 뭐냐면 우시지마는 이렇게 정변하는 애들은 안 건드려요. 저번에 한번 대기업 사원이었던 여자애를 길바닥 학력까지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시지마가 얘기하거든요. 돈을 빌린 것도 재고 유흥업소에 취직한 것도 재고 약에 손댄 것도 재고 길바닥에 나와서 몸판 것도 재다. 모든 건 제가 선택한 거다. 누가 아무리 등 떠밀어도 선택은 본인 스스로 한 거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시지마의 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악마처럼 유혹해요. 안 좋은 쪽으로. 돈을 더 빌리게 하고 돈을 빨려고 하고 약도 막 시키려고 하고 이상한 데 취직시키고 다 뽑아 먹으려고 해. 근데 그러는 와중에 진짜로 정변하는 애가 있으면 빚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거기서 중단합니다. 남아있는 빚만 이자까지 많이 감해주고 갚을 수 있는 수준 정도로 빚을 내려주고 시험도 합니다. 1년 동안 매달 갚아. 하루라도 늦으면 없던 거다. 근데 만약에 그걸 완수하면 놔줍니다. 우리가 우시지마를 마지막 정 한 점을 붙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이유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시지마는 얘를 놔줍니다. 이 어르신들한테 받았던 게 시골 닭이에요. 그래서 이제 냄새나고 이러니까 젊은 애들은 이걸 요리해서 먹을 수도 없잖아. 그래서 다른 애가 싫다고 한 것까지 두 봉다리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랑 아빠랑 그리고 치매 걸리신 할머니랑 같이 일본식 그 찌개 있잖아. 그거 해가지고 먹으면서 아빠가 막 아유 고기가 진짜 맛있다. 엄마도 되게 웃으면서 드시고 얘가 월급이 너무 작으니까 일주일에 하루씩 공장에 알바하러 가요. 야간 알바를. 날 새서 공장 업무를 해. 토요일에만. 그래서 엄마 아빠 저 이제 알바하러 가야 돼요. 이러면서 그래 조심히 갔다 와라 하고 이제 내려오고 여기가 이제 개썩은 빌라촌인데 4층짜리 건물인데 얘네 집이 이제 제일 꼭대기 모서리 집인데 다른 집들은 다 불이 꺼져 있고 자기 집만 노랗게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조그만하게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가 웃는 소리가 새어나와요. 하하하하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 에피소드가 끝이 나거든요. 제가 이 에피소드 초반에 이 주인공 보고 이런 새끼 왜 사냐 나가 죽어라 이런 말 했던 거를 뒤에를 보고 많이 후회했습니다. 내 생각이 짧았다. 진짜 고칠 수 없겠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도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 왜 살지? 나가 죽어라 라는 말은 정말 다시는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두 가지 뭐 감히 좀 강조드리잖아요. 제 말이 맞다는 거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을 전달을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억울하면 행복할 수 없다.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너무 잘 표현된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에피소드입니다. 도파민도 엄청나게 터트려줬고 신기한 것도 많이 나왔고 마지막에는 이런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해준 게
참 좋은 에피소드였습니다. 얘네들은 작년에 훨씬 좋은 상황이었어요. 뭐 샀을 때 기준으로 한 5, 6억 하는 자가도 있었고 전원주택.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빚을 갚아 나가다 보면은 이제 은행에 갚아야 되는 대출금도 없어지는 거고, 아버지가 한 2년 빨리 은퇴하시긴 했지만 은퇴 퇴직금으로 뭐 아까 얼마였냐? 한 2억 정도가 나왔었잖아. 그러면은 엄마 아빠 노후는 이제 완벽하게 대비가 된 거고, 이 아들도 35이면은 사실 젊거든요. 그렇게 늙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42살 돼서 이런 말 하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35이면은 딱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직전이네요. 제가 35인가 36에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름대로 만족하는 수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랑 많이 달라서 지금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 안 늦었을 때가 꽤 많습니다. 나 나이가 너무 많고 아까 이 주인공이 했던 말처럼 너무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해서 한 발자국을 떼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데, 막상 한 발자국 떼보면 한 발자국이 제일 어려웠지 두 번째 발자국은 더 쉽고 세 번째는 더 쉽고 네 번째는 더 쉽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 이들은 훨씬 좋은 상황이었지만 굉장히 불행했죠. 아빠랑 엄마랑 아들 대화도 안 해. 부모님 사이도 안 좋아. 서로 대화도 안 하고, 아빠는 맨날 냉동밥 돌려 먹고 TV만 보고, 엄마는 아줌마들이랑만 어울리고 아빠랑 상의도 없이 빚내서 막 주식 투자하고, 아들은 그런 부모님 죽으면 이 집 내 거야 이지랄하고 있고. 근데 의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오히려 인생 최악의 상황이 되고 나니까 가족이 사이가 좋아졌어요. 오히려 가족이 화목해졌고 미래를 그리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아들이 정말 고쳐 쓰지도 못할 쓰레기였잖아. 근데 이 아들이 35, 36에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평균보다 오히려 더 괜찮은 인간이 되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그 집을 그리고 아빠의 퇴직금을 해서 도합 한 6억, 7억을 날렸다면 부모님 입장에서 안 아까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돈을 잃었지만 아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이제 1인분을 넘어서 1인분을 초과하는 인간이 되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물론 이 친구가 자기 나이 또래 친구들의 연봉의 절반도 못 벌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노인들이나 아픈 사람들 돌보는 간병 일을 나쁜 표정 한 번 없이 웃으면서 열심히 해내고 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정받고 신뢰받고 있고, 자기가 벌이가 좀 부족하니까 일주일에 딱 하루만이라도 야간 공장 알바를 해서 충당을 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훌륭한 어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은 다른 게 없고 결국엔 책임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숫자를 먼저 보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를 버는지, 제 연봉이 얼마인지, 차가 뭔지, 집이 어딘지 뭐 이런 걸 보겠지만, 저는 너무 당연하지만 훨씬 중요한 건 저 사람이 과연 책임지는 인생을 사는가가 훨씬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어도 책임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물론 돈이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덜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굉장히 책임감 있게 사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죠. 저는 그분들을 너무 당연한 거지만 굳이 말하자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무시해 본 적도 없고, 저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당연히 오히려 굉장히 존중하고 리스펙합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살짝 얘기했던 박찬호 같은 애들이 모든 사람이 특별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는 거를 굉장히 극혐해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우리 사회는 훨씬 망가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다 같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완수해 나가는 그런 사회가 당연히 건강한 사회고, 그런 와중에 이제 소수의 반짝이는 사람들이 이제 사회를 더 발전시키고 뭐 사람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는 건 맞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반짝거리려고 한다면 사회는 많이 망가질 거고, 특히나 능력이 없는 개인 새끼들이 반짝거리려고 한다면 굉장한 사회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서 생각도 좀 났는데, 뭐 100%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냥 말만 들은 게 아니라 자료까지 같이 봐버렸으니까, 리섭님이 제시하시는
장민선은 자기 집이 하고 있는 사업을 다 말아쳐먹고 가족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놓였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걸 보면 저는 사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뭐 절대 안 변할 거야 그런 말 함부로 안 하기로 했죠. 이 새끼는 끝이야. 뭐 나가 뒤져라 이런 얘기는 앞으로 안 하겠지만 그리고 민서한테도 당연히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안 될 거예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애매하게 망해버렸어요. 아까 초반에 어떤 오라는 유동이 저한테 가르침을 준 것처럼 이런 유형의 인간들은 진짜 모든 걸 잃어봐야 하거든요. 얘네들은 어차피 배 굶지 않고 잠잘 수 있는 곳이 있고 야한 거 볼 수 있는 컴퓨터만 있어도 어차피 인생이 굴러가는 애들이야.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그 정도 조건만 주면 행복한 게 불가능한데 얘들은 행복이 돼요. 그냥 밥은 어디 패스트푸드 싸구려 막 3,000원, 4,000원짜리 먹어도 맛있게 잘 먹어. 잠도 그냥 뭐 대충 내 방만 있으면 돼. 뭐 고급 침대 이딴 거 필요 없어. 그냥 내 방만 있으면 되는 애야. 그리고 야한 거 볼 수 있는 컴퓨터 있으면 되고 블로그나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개똥 철학 같은 거 읊을 수 있는 인터넷만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돼. 이 정도만 굴러가도 그냥 뭐 적당히 행복하게 살아버려.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애들은. 오히려 계속 박찬우 같이 삶에 막 욕심을 더 내고 더 갈구하고 더 많이 얻으려는 애들이 더 변할 수는 있겠죠. 물론 박찬우는 나쁜 쪽으로 변해서 문제이지만 어쨌든 그대로 있진 않고 변하긴 하잖아. 굴러다니긴 하잖아. 근데 장민서는 아예 움직이질 않아. 그냥 그 자리에 있어버려. 그 최소한의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있으면. 그래서 이 주인공도 집이 없어져 보고 하루 이상 밥을 못 먹어 보고 노숙자들한테도 벤 당해보고 여자들한테 치욕도 당해보고 길거리 불량배들한테 뒤질 뻔도 해보고 정말 모든 걸 한번 잃어보니까 특히 엄마가 돌아가실 뻔까지 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누리고 있던 게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 버리니까 애가 완전 바뀌어 버리잖아. 매일매일 먹는 이 밥이 소중한 밥이고 내가 잘 수 있는 이 집이 이 방이 너무 소중한 거고 내가 일할 수 있고 적은 돈이지만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이게 너무 소중하고 행복한 거였구나 깨달아 버리니까 인간이 완전 바뀌어 버리잖아. 그래서 민서는 좀 더 처망해 봐야 바뀔 것 같아요. 이 정도로는 안 될 거예요. 찬우가 뭐 더 까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세무조사를 받든지 더 망해 봐야 바뀔 거예요. 다음 편 불쾌? 좋지. 좀 이렇게 좀 바꿔가면. 그래서 이번에 9권까지 봤습니다. 다음 건이 이제 10권입니다. 10권부터는 뭐 택시기사 편이라고 합니다. 샐러리맨 편인데 택시기사 아니고 다음 편 뭐 샐러리맨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